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 결혼 생활을 무탈하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요즘이에요.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정말 소중해요. 어릴 적 할머니, 친척들 손에 매년 옮겨 다니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어요. 저는 고아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었죠.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부모님 사진을 보기는 했지만 워낙 제게 부모님이란 존재가 없어서 그런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불과하더라고요.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가 제 곁에 와서 오래 기다렸냐고 저를 안아주던 장면을 많이 상상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 머릿속에서도 존재를 지우게 되더군요. 어쩌면 제가 덜 상처받는다고 믿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저는 소리 없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숨겨두곤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제 꿈은 부모가 돼보는 거였어요. 좋은 엄마는 아니더라도 항상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될 시점에 모든 게 감사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모든 조건보다 가정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봤어요. 남편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커서인지 제가 겪은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이었어요. 당신이나 나나 결핍을 갖고 큰 사람인데 우리가 겪은 것들은 애들한테 주지 않도록 잘 살자, 정말. 내가 좋은 엄마가 되면 지난 상처도 사라질 것 같아. 나도 부족한 점 없도록 노력하고 잘할게. 사실 나 아버님 부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 왜? 어떤 게 좋은데? 살면서 한 번도 아빠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긴 것 같고 괜히 기분이 좋네. 나도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걸 아버지도 느낄 거야. 진심이야. 너무 좋아. 나한테도 가족이 생긴 것 같고. 저는 정말 남편에게 한 말 그대로 시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저를 딸처럼 대해주고 받아주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생전 처음 많은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더 행복했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처럼 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버님 성격도 무엇이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편이라 저희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좋은 어른이라 더욱더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 챙겨드리면 언제나 얘야, 네 마음이 참 고맙다 항상. 하늘에서 형석이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준 것 같아. 우리 부족한 아들도 너 만난 게 복이지. 나도 복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렇게 순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뒤 서방님이 우리 부부와 연애하는 여자분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너무 늦게 장가드는 건 아닌가 아버님 걱정도 많았는데 마침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무조건 지지해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만난 여자분이 제 동서가 되었고 동서지간에도 잘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노력했는데 늘 반응이 미적지근하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면 더 잘 지내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저에게만 조금 다르게 대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됐죠. 동서, 시간 괜찮으면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어쩌죠?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뭘 좀 넉넉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주고 가려고. 아, 저 요즘 비건 식단 중이라서. 죄송해요. 형님 영어 잘 모르는데. 제가 채식 식단 한다는 뜻이에요. 동서는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꼭 이렇게 제게 그 정도도 못 알아듣는 취급을 하면서 콕 집어서 영어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와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했죠. 동서, 우리 얼마 있으면 제사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근데 저 조금 바쁜데. 그래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동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니 기일이니까 더 신경 써서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 그래도 우리 같이 준비하자. 나도 동서 오니까 너무 든든해. 할 줄 아는 거 없으신데 왜 하시려고 그래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아니, 잘하시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잘하지 않아도 몇 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해야지. 형님, 저는 결혼 전에 요리 연구가 분에게 요리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거 아니면 번거롭게 안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보고 해갈게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본인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라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료비만 아깝잖아요. 그럴 바엔 제가 배운 선생님께 부탁을 해볼까요? 혹시 그런 데 쓰는 돈 아까워하는 편이세요? 그럼 제가 다 낼게요. 어떠세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제사상 오르는 건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정성이 들어가면 좋잖아. 올해 처음 와서 해보는 거니까 한번 경험 삼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다 형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한데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생겼으면 맞출 줄도 아셔야죠. 매년 돌아오는데 그렇게 피곤한 일을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꼭 깔보는 것처럼 본인 할 말은 다 하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얄밉더라고요. 말이라도 같이 한다고 하면 좋은데 이미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가 강했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이해해야지 뭐. 아버님도 아직까지 혼자 밥해 드시잖아. 나가서 사 먹어 본 적도 없으셔. 어머니가 아버님 밥은 항상 잘 차려주고 뭐든 해주셨다면서. 그게 다 남아있는 건데 그렇게 하던 어머님한테 사서 돈으로 때우는 제사상 의미가 있어? 뜻은 좋은데 같이 잘 지내려면 사실 서로 덜 힘든 방향으로 맞춰야지 어떡하겠어.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런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다들 일하고 바쁘게 살잖아. 부담일 수도 있어.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러다가 괜히 틀어질까 봐 내가 다 걱정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도 다른 제사면 몰라도 어머님 기일이니까 그렇지. 같이 이야기 잘해보고 조율해봐.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계속 힘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봐야지. 혹시 내가 같이 이야기할 부분 생기면 말하고. 아직 적응 단계니까 서로 잘 맞춰봐야지. 나라고 정답은 아니잖아. 무조건 형님이니 따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랑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날 곧장 시아버지에게 동서가 전화를 걸어 일하다가 다쳤단 말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은 제 걱정이 됐는지 연락이 와서 둘째 애가 아프다는데 큰애 너 혼자 할 수 있겠니? 혼자 해야 하는데 못할 건 없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손목이 안 좋은 모양이더라. 컴퓨터로 일을 하니 그렇지. 맞아요, 아버님. 요즘은 그런 병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뭐, 겁 하나 들기도 힘들단다. 아이고, 그 정도래요? 그럼 많이 심각한 거네요. 올해는 네가 조금 편하게 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형석이하고 같이 해.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삿날이 되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다 차리고 나니 그제서야 나타나서 거드는 척을 하더군요. 형수님, 혼자 너무 애쓰셨겠네요. 이렇게 많이. 죄송해요. 제가 물리치료 받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형님, 제가 지금 손목 힘을 못 써서 도와드릴 게 없네요. 이 사람 많이 시키세요. 와, 형수님, 너무 맛있어요. 하루 만에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다 대기업 힘 빌린 거야. 먹어봐, 한번. 무슨 대기업?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다 사서 차린 거라고. 딱 보면 몰라? 아, 그런 거야? 그래서 맛있구나. 서방님하고 사서 차린 거라고 속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죠. 애쓰고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런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니 얄밉더라고요. 어머, 서방님, 그 정도로 맛있어요? 산 거 같을 정도로요? 그럼 성공이네요. 아,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린 돈으로 재료만 사시고 다 하신 거예요? 응, 그랬지. 어머님 제사상에 남이 한 음식들 올리기가 좀 그렇더라고. 고생스럽긴 해도 정성이잖아. 고생하셨네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짠 거 같아요. 이것도 좀 짜고, 저 나물도 간이 좀 세네요, 형님.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나오더니 본인이 뭐라도 한 듯 생색을 내면서 옆자리에 앉더군요. 아버님, 이거 어머님 생각하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네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뿌듯해할 거다. 그렇게 같이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과일까지 먹고 난 그릇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요즘 같았으면 웬만한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아버님 댁엔 하나하나 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는 서방님이나 동서가 거들어줄 줄 알았죠. 그런데 방 한쪽으로 들어가 쏙 사라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필 주방과 방이 가까워 조금만 귀를 기울이니 말소리가 다 들렸어요. 언제부터 지가 가족이 있어 봤다고 시어머니 짓 엄청 한다니까. 완전 고아야. 들어보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완전 거지처럼 컸더라고. 미쳤어? 저런 게 시키는 일 하게? 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존심 상해. 그냥 오늘 엄마 아프다고 대충 둘러대고 가려고. 고하니까 설거지나 하고 시중 드는 게 맞지. 내가 왜 해? 엄마, 아무튼 5분 후에 전화해. 동서는 본인 엄마와 이야기를 짜고 나오더라고요.
사이사이 들리는 고아란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날아들어 칼로 베인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를 꾹 누르고 가만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겨우 남편이 와서 돕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이 시간에? 알았어, 바로 갈게. 왜 그러냐, 둘째야?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어? 어서 가봐라.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가볼게요. 제가 끝까지 돕고 갔어야 하는데 이거 어쩌죠? 제가 같이 도울게요, 재수씨. 얼른 가보세요. 동서는 본인 손해보는 짓은 손톱만큼도 안 하려고 정말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설이 돌아왔을 때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만들어내서 피하는 게 또 눈에 보였습니다. 네? 동서가 넘어졌다고요? 어디서요? 욕실에서요? 옆구리가 다 멍이 들었다는데 움직이기가 힘들단다. 너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한 모양이구나. 항상 아버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몰랐네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싶더군요. 솔직히 제 욕을 하는 부분도 우라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가족 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했죠. 동서, 번번이 이렇게 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 형님,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아프네요. 사실 저번 어머님 제삿날 동서가 나에 대해 하는 얘기 나 다 들었어. 그리고 핑계대서 간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곤하고 힘들면 한 번은 그런다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 가족이 된 이상 도리는 있는 거잖아? 형님, 너무 꼬이신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그랬다고. 꼬여? 같은 며느리로서 나눌 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 같다고요? 솔직히 같은 며느리는 아니죠. 왜? 내가 고아라서? 다르다는 거야? 뭐야?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받은 사랑, 환경, 교육, 형님은 전혀 안 받으셨잖아요. 대학도 안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형님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교수고, 형님이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랑 선심 쓰듯 지내주는 거네? 보세요. 이렇게 꼬였잖아요. 제가 말한 건 그런 뜻 아닌데. 이런 부분이 형님에게만 있는 면이에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무섭네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 더 화가 치미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고아라는 것으로 모든 걸 씌워보고 판단을 해버리는데 차라리 저도 혼자 속 편하게 하고 명절 때나 몇 번 보고 마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체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제삿날 못 도운 걸로 이렇게까지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멋대로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요. 형님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볼게요. 아파서 손목이 끊어질 것 같고 못 걷더라도 하면 되죠? 그럼 풀리시겠어요? 저 형님 때문에 이혼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사라져주면 만족하시겠어요? 다른 동서 얻고 싶은 거죠? 그 소리를 방에서 들은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셔선 처음으로 제게 냉정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셨죠. 제사를 그렇게 지내면 그 밥상 누가 받고 싶겠냐? 이럴 거면 있는 제사도 싹 없애라. 그게 낫겠다. 아버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이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버님, 형님 또 화내시니까 그만하세요. 제 잘못이에요.
동서는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서 비웃고 서서 아버님을 등지고 쌤통이란 얼굴로 저를 향해 말하더라고요. 여우짓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앞에서 보니 소름이 더 끼쳤죠. 아버님이 한바탕 꾸중을 하시곤 밖으로 나가시니 동서가 형님,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형님이 제 앞에서 빌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동서, 누가 이렇게 치졸하게 싸우재? 형님 하는 짓 고아로 자라 또 버려질까봐 불안해서 난리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게 거지처럼 떠들며 살 운명이면 그냥 그렇게 살지. 왜 사람을 괴롭혀요? 뭐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사과 못해? 너 같은 천박한 것들 때문에 나한테 똥물이 다 튀잖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미치겠는데 사과를 왜 해? 고아가 무슨 더러운 것 마냥 자기한테 똥물이 튀었다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 정말 인간 말종이란 생각이 들며 더 엮일 가치도 없다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혼자 새벽에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맛있는 것 먹고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더 신경을 썼던 건데 아버님은 평소 누룽지에 김치 하나만 올려 드시는 편이라 그런 요리를 해드릴 날도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되려 악하게 변질돼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괜한 오해나 사서 일이 꼬이는 것보다 몸이 고생하는 쪽이 낫겠다고 택한 거죠. 아버님 댁에 가서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고아 고아 하면서 무시하는 그 목소리에 설움이 북받쳐 오더라고요. 혹시나 아버님이 들을까 싶어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것저것 큰 도구랑 그릇을 꺼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냄비를 꺼내는데 위에서 뭔가 뚝 하고 떨어져서 손을 뻗어보니 빛바랜 낡은 봉투 하나가 만져지더군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문득 아버님이 숨겨놓은 비상금인가 싶어서 그대로 넣어둘까 하는데 만져지는 게 딱딱한 뭔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봤죠.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단 천으로 곱게 싸놓은 게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시어머니가 남긴 것 같은 편지가 먼저 보였죠. 이 주방을 제 집처럼 쓰고 있을 내 며느리가 이걸 보게 된다면 좋겠구나. 만약에 남편이 봤다면 다시 그 자리에 며느리가 볼 수 있도록 두세요. 첫째, 둘째 며느리 중 하나겠지. 나는 평생 모든 걸 내 손으로 다 차려먹고 살았다. 그게 바보 같다고 해도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온 늙은이야. 밥 한 끼에는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야 할 수 있는 일인 걸 아는 며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꾸 들락거리고 써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내 몫으로 모아둔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 죽은 뒤에 보물찾기처럼 발견을 한다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싶은 생각으로 준비했으니 잘 갖고 원하는 곳에 써다오. 작은 선물이라 생각해 주렴. 우리 식구에게 한 끼 차려주느라 애쓰는구나. 고맙다.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펑펑 울면서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편지에 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가 저를 하늘에서 보고 안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금방은 제가 여기 서서 이러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스웠는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맞다고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눈물을 훔치고 난 뒤 여러분 통장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5억이 들어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 기일에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사람이 안다고 그러잖아. 네 시어머니도 그랬단다.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있냐고 묻더라고. 내가 하도 돈 관리를 못해서 다 맡겼거든. 근데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돈이 있냐고 그래서 나는 용돈 받아 사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근데 쓸 일 없으면 딱 그만큼 쓰고 살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3일 뒤에 바로 가더라고. 멀쩡히 자다가. 그 이야기가 머리를 스치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을 며느리 앞으로 남겨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통이 커서 한 번씩 소비를 하는 것을 늘 걱정하셨던 어머니였으니까요. 편지에는 제가 다 쓰라고 돼 있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편지와 함께 보여드렸어요. 네 거다 이건. 그게 맞아. 이 사람 뜻이잖냐.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러라면 그런 거야. 내가 보면 다시 며느리 줘야 하니까 넣어두라고 했으면 네가 주인이지. 나는 잘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왜 못 받아?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우선 필요한 것부터 정리하고. 나는 하나도 없어. 집 있으면 됐고 혼자 사는데 내가 좋은 곳 갈 필요 있어? 너만 생각하고 니들만 생각해.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해. 아버님, 그래도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왜 울어? 보물 찾아서 좋아해야지. 그리고 나 다 알고 있었다. 둘째가 아무리 내 앞에서 난리치고 울어도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다 알아. 늙으면 저절로 다 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경험 못 해본 게 많아서. 너처럼 진심으로 대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됐어. 괜히 둘째 알면 질투하고 샘 부릴 수 있으니 비밀로 해라. 그리고 이건 경훈이한테도 주지 말고 네가 맡아서 갖고 있어. 그놈도 돈을 헤프게 쓸 수 있으니까.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든든한 액수를 품에 안게 되었고, 아버님은 주인을 잘 찾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니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언이나 마찬가지니 이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였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묵묵히 도리를 하니 복을 받은 것 같다고 하였어요. 저 또한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덕에 얻은 돈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서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도 동서는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고 참석을 하지 않더군요. 서방님만 혼자 와서 자리를 지켰는데 시아버지도 이런 동서의 태도가 괘씸하다 생각했는지 서방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아닌 남처럼 살 거면 아예 연 끊고 니들한테 줄 재산도 형 부부한테 다 줄 테니 그렇게 하려고요. 그 말에 그제서야 동서는 한 2년 만에 시댁에 찾아와선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시아버지에게 가짜 효도를 했고 저한테도 형님이 이제껏 자기 대신 다 해왔으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팔걷고 나서서 하더라고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저도 이참에 동서에게 더 단호한 태도로 대하고 있어요.
저는 동서와는 다른 사람이니 여태 해왔던 대로 할 거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랑 비슷한 처지에 마음 곪고 있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늘 한결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로 이어질 거라고 희망을 전하고 싶어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